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무순이 줍줍이 과연 여기에 진입하려는 분들에게 보은 결국 은혜를 갚아줄까, 배신 등의 비수를 꽂을 수 있을까?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계산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젠 분양은 본격적으로 1차 분양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 부동산 시황은 뭔가 핸디캡이 있는 분양단지가 나오게 되면 여지없이 미분양 꼬리표를 달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디테일하게 변해 있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신축, 그것도 수도권 쪽에 가깝게 붙어 있는 단지는 그 어떤 불리한 조건이 한두 개 있어도 그냥 슥 눈감아주는 수요층의 아량이 있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어디라도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신세계야. 바로 주변 집값과의 시세 차익을 계산기로 두드려 볼 수 있는 확실한 머니게임에서의 유리한 선점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어딨어. 가끔씩 나오는 3, 4년 전 가격 태그를 단 무순이 줍줍이 그나마 현재 시세와의 갭을 유지해주는 나름의 시세 차익이 보일 정도죠. 반면에 최근에 나오는 무순이 청약은 이게 그냥 1차 청약에서 사달이 난 곳이라 현재의 시세 차익은 꿈도 못 꾸고 이후 집값 하향세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고려해보자는 심산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죠. 최근 이런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곳들 세 곳이 있죠. 장이자이, 철산자이, 둔촌주공. 그 첫 번째가 바로 장이자이 레디언트. 초반에 엄청난 고전을 했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너무 고압적이야. 장이동에서 84제곱이 10억을 넘어갔으니 지금은 근데 이게 거의 분양가 평준화가 되어버린 상태. 웬만한 서울 분양단지는 5구제곱 8억대, 84제곱 10억대로 세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양가 기준의 기초 설계자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건 개척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분양가를 낮추는 첫 스타트가 돼야지 그냥 고점으로 밀어붙이는 시작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장이자이 레디언트는 당연히 1차 청약에서 그냥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죠. 나머지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야 했는데 일반 무순위로 안 가고 바로 선착순 다이렉트로 갔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전국 그리고 유주택자도 가능한 선착순으로 바로 뛰어드느냐 비난을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때려 맞았는데 이게 그냥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고 정확하게 10점 만점에 10점을 꽂아넣는 필살기가 됐죠. 가장 먼저 선착순 무순위를 통해서 완판을 해버리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분양가를 치고 나왔는데 완판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2023년 분양가의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장이자이를 기준점으로 분양가가 죄다 그 위에다 선을 긋고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시기를 놓쳤다가는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간 분양가를 감당할 바에야 아예 시범 케이스로 올린 최초 분양단지를 찍어내자. 결국 엄청난 도끼질을 해냈는데 완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첨되면 그냥 최종 승자라는 메달을 목에 거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주변 집값 보면 거의 쓰러지고 있거든요. 대단지 신축이라 이후 시세 경쟁력은 다시 엄청난 탄력성을 가지고 튀어오를 거란 기대감으로 뛰어든 건데 실제로 주변을 대표하고 있는 단지 레미안 장애 포레 카운티 지금 살짝 반등의 기미를 보일까 말까 깨작거리고 있는데 이게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는 7억까지 낙폭을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8억 7천까지 올라섰다는 건데 여전히 장이자이 84제곱 10억대 분양가와는 1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 확실한 반등이 되려면 장이자이 분양가보단 그래도 확실히 높은 가격대 수위로 가야 하는데 아슬아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결국 3월에 다시 집값이 사달이 날 가능성 높은데 이렇게 무순히 무혈 입성한 것으로 대만족할 순 없는 상황이죠. 당첨자 입장에선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여전히 깔려 있는 거고요. 아무리 실수요, 실거주 개념으로 진입을 한다 해도 내일 더 큰 한 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 얻어맞으면 휘청거릴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자이를 뒤를 잇고 있는 철산자이, 지금 95% 선착순 계약률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도 절반 이상이 잔여물량 상태였는데 최근 남아있던 5구제곱마저도 다 소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득급 단지, 비교적 역세권, 그러나 분양가는 장이자이와 세임. 무슨 경기권이 서울권과 동등한 가격대냐? 말이 많았는데 히든카드가 공이 지역번호를 쓴다는 것, 그러니까 서울 생활권이라는 확실히 걸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있으니 이런 분양가로 내놓은 거고요. 초반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서
아주 여유롭게 벗어나서 최종 계약률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도 주변 시세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단지 철산 레미안자이 84제곱이 최저 7억 8천을 찍었다가 8억 9천 선으로 살짝 올라섰습니다. 근데 여전히 84제곱 10억 분양가와는 1억 정도의 갭이 있다는 거죠. 이게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는 3월에 정확하게 판가름이 나게 될 겁니다. 당첨자들 입장에선 이후 광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둔촌주공, 얘는 너무 여유로운 게 잔여 물량이 가장 비선호 타입 2구에서 4구제곱 800세대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콧노래가 나오죠. 왜냐 이게 3월에 쫙 풀리게 되는데 무순위 청약 완화 조건 상태에서 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둔촌주공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분양 시점에는 전격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싹 풀리고 무순위 시점에선 그냥 무순위가 전국으로 확대가 되네. 그러니 아무리 소형평수 800세대라 해도 둔촌주공 이름으로 세뇌된 머릿속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엄청난 노이즈 마케팅의 최대 수혜를 본 곳이라 할 수 있죠. 당연히 선착순하지 않고 일반 무순위로 청약홈에 올려놔도 그냥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일단 묻지마 입지. 입지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강동구 집값이 심상치가 않죠. 고덕 아르테온 84제곱이 12억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최근에 반등의 기미도 보이는데 13억 5천 선입니다. 둔촌주공 분양가가 13억 수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여타 부대 비용 합하면 분양가가 더 비싸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세 단지의 공통점은 무순위는 완판 각이야. 근데 이후가 문제라는 거지. 건설사야 분양 완판하고 손 털면 그만. 그러나 이제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내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동결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하는 총재의 어제 발언으로 된소리를 맞았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하고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기조의 말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한 시그널이거든. 현재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5%라는 얘기. 목표치는 미국 연준하고 비슷해요. 2%대. 수치상으로만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 거라면 이건 기준금리 인상 각이거든. 근데 국내 거시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니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려선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하는 총재가 이런 분위기와 다른 결의 시그널을 보냈다는 거죠. 내일 23일 0.25%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 지금 깨작깨작 오름세로 가려 하는 집값이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릴 가능성 높고요. 한국은행은 어차피 미국이 다음 달 0.5% 이상의 빅스텝으로 가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역전폭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긴축 쪽으로 갈 가능성 많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지금 무순위로 진입을 해서 이후 반등을 노리는 곳들도 3월부터 본격 다시 재점화될 수 있는 집값 하락 궤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선행 지표는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 물가가 불어나면 상대적으로 튈 수밖에 없는 지표죠. 연일 뛰고 있어요. 2년물 미국 국채가 4.7% 이상 올랐고 10년물은 4% 가까이 접근 중. 아마도 3월 연준은 고강도 긴축 기준금리 인상 단행할 거고요. 이런 이유로 어제 미국 S&P, 나스닥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분위기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기본 베이비 스텝으로 가야 금리 차로 인한 금융불안 불길이라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결국 무순위 청약이 보온이 될지 배신이 될지 그리고 그 판도가 꽃동산이 될지 아살판이 될지 3월이면 명확하게 그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냉정하게 분위기 읽어가면서 그때그때의 기회를 잘 노리고 들어가신다면 하반기 이후부터 좋은 찬스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무순위 청약 당첨자들 대강탈, 이게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분양에서 완판으로 가는 단지들, 어젯밤 터진 미국 지수들의 대낙폭,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급등, 이런 영향으로 2022년 혼돈이 재현될 가능성 많고요. 내일 더 큰 한방이 기다리고 있죠.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의자를 뒤로 길게 빼고 기다리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을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